현재 한국 무기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는 엄청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산악은 물론 설원, 정글, 사막 등 세계 곳곳을 누비며 구매국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무기를 제공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100일을 훌쩍 넘는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안보 비상이 걸린 폴란드는 우리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납기가 가능한 일자를 문의하며 빠르게 우리 방산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진격의 K방산에 맞서기 위해 무기 수출 상원칙을 개정했지만 8년간 실적이 한 건에 불과해 최대의 굴욕을 맛봤습니다. 실제 개정 이후 지난 8년간 실적이 2020년 미쓰비시 전기가 필리핀에 감시 레이더를 수출하기로 했던 단 한 건에 그치며 일본 방산 기업들은 수출 계약 달성에 거듭 실패하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방산 수출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일본의 특수한 시장 구조 때문이라 변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 한국 방산의 인기를 질투하며 자신들 또한 정부의 엄청난 지원이 있었다면 방산품 수출은 문제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성능과 턱없이 비싼 가격 때문에 수출이 부진한 것이다 팩트 폭격을 날렸습니다. 결국 일본은 잇따른 기업들의 사업 철수로 인해 방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죠. 한편 과거 우리 K2표 전차의 수입 여부를 놓고 날강도 짓을 시도하려 했던 노르웨이는 갑작스럽게 한국산 무기가 방산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자 서둘러 대기표를 가지고 무한대기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여 수입해 오려 잔머리를 굴렸지만 결국 제값은 제값대로 치르고 순번만 더 밀려난 꼴이 된 건데요. 오늘은 과거 한국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뻔뻔하게 요구했던 노르웨이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한국 K2 전차 도입 여부 결정 입장을 빠르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와 일본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 한국의 방산 산업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CNN은 무기 수출 사례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한국의 방위 산업을 조명했습니다. CNN은 최근 실적에서 소위 K방산을 내세운 한국 방위 산업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며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매우 유력한 대안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5년 기준 세계 방산 시장 수출 점유율에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과거 5년 대비 177%나 급성장해 같은 기간 무기 수출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죠. 심지어 지난달 말에는 폴란드의 전차 1000대, 자주포 670문, 전투기 48기를 판매하기로 했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전체 계약 금액이 최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건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연간 역대 최대 방산 수출액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둔 셈이 됐습니다. 이에 올해 들어 7월까지 한국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190억 달러, 한화 약 2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수출액 72억 달러도 그 이전 역대 최대액인 2014년 35억 달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 이보다도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반면 일본은 전후 평화주의 노선을 강조하기 위해 1967년 총리가 공산권과 분쟁 지역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을 공식화했지만 2014년 국내의 정세 변화에 따라 이를 47년 만에 개정하며 수출에 물꼬를 트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 지난 8년간 실적은 2020년 미쓰비시 전기가 필리핀에 감시 레이더를 수출하기로 했던 단 한 건에 그치고 있는데요. 또한 일본 방산 기업들은 수출 계약 달성에 실패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호주와는 소류급 잠수함, 영국과는 P1 초계기, 수출 계약이 무의로 돌아갔으며 호주와의 협상에서는 당초 저희대가 기술 해외 이전에 난색을 보인 데다 기업도 수출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도와는 군한 비행정 USE 계약 성공에 근접했지만 일본 측이 현지 생산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었죠. 이에 일본 방위산업은 최근 기업들의 사업 철수가 잇따르고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위대 전 간부는 완화됐다고 해도 일본에는 수십 년 넘도록 무기 수출 상원칙이 있었다. 한국처럼 최고 지도자가 세계 곳곳에서 무기 세일즈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변명했죠. 실제 일본은 관민 일체의 협상 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점이 문제였고 방산품 수출은 가격뿐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군사 지원 등 보상을 요구하는 상대국과 협상이 필수적인 만큼 국가가 총대를 메고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준다는 슬로건을 건 우리 무기 시장을 절대 이길 수 없었던 건데요. 사실 일본 이외의 다른 경쟁국들 또한 최근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구매국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은 경쟁국과 비교할 때 성능, 가격, 납품 시점, 유지 지원, 호환성 등을 종합하면 가장 우수한 쪽에 속했죠. 실제 한국 무기 체계가 세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우수한 셈입니다. 한편 이러한 가성비에도 과거 호시탐탐 우리 K2 전차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맨입으로 꿀꺽하려 했던 노르웨이가 최근 대반전의 상황을 맞이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K2 전차의 성능은 인정했지만 시간을 끌어 가격을 더 낮춰 수입하려 했던 노르웨이가 최근 한국 무기의 계약 건수가 몰리면서 노르웨이 전방위에 배치하려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이에 노르웨이군 당국은 올해 말까지 한국산 K2 전차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현대로템의 K2를 새로운 주력 전차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는데요. 노르웨이 측은 K2 전차를 앞으로 수십 년간 노르웨이 육군의 주요 무기체계로 쓸 것이라며 새로운 주력 전차 조달은 노르웨이 방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방위산업청과 노르웨이 국방부 병기총국은 서울에서 제9차 노르웨이 방산 군수 공동위원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방산 현안을 논의하는 공동회에선 우리 K2 전차 수출 문제를 포함한 노르웨이 주력 전차 사업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노르웨이 측은 지난 2월은 현지에서 K2 전차에 대한 시험 평가를 진행해 노르웨이 내부적으로 K2는 성능 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노르웨이군 당국은 기술 가격 협상을 거쳐 전차 사업을 빠르면 올해 말 계약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뒤늦게 노르웨이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가성비 좋은 K2 전차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죠. 한편 최근 폴란드 정부가 국산 전차와 경공격기 등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국내 방산 물자를 도입하기로 함과 동시에 우리 기술로 만든 국방 물자의 판로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기술이 최근 들어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는 건데요. 올해 시작과 함께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은 아랍에미리트 방산업체와 국산 요격미사일 천공이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조 2천억 원 수준으로 국산 단일 무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폴란드 정부와 10조 원이 넘는 방산 빚들이 성사되면서 우리 현대로템과 카이, 그리고 한화디펜스의 수출 물자와 규모가 최고 기록을 달성하고 있죠. 최종 계약도 무난하게 이뤄질 예정이라 올해에만 2번이나 방산 최대 수주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는 셈인데요. 역시나 국산 무기는 미국과 같은 방산 선진국의 품질과 비교했을 때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러브콜이 이어지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이글스 공중고개팀은 당사가 제작한 T-50B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현란한 특수 비행을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 에어쇼에서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피라미드 에어쇼를 통해 당사의 FA-50 항공기는 이집트 공군에 확실히 각인된 듯 보였죠. 실제 쇼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에어쇼 이후에 당사의 실무진이 이집트 공군과 협의할 일이 있었는데 에어쇼 얘기를 시작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협의가 순조롭게 잘 되었다며 에어쇼 전과 후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해왔는데요. 현재 카이는 이집트 공군 고등훈련기 획득 사업에 FA-50 플랫폼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을 포함하여 전 세계 6개국에서 200여 대를 획득하여 운영하는 FA-50 플랫폼은 그 우수성과 안정성을 고객들로부터 이미 검증받은 바 있으며 이집트 공군에게 가장 가성비 높은 솔루션임을 강조했는데요. 이처럼 현재 우리 방산업은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방위 역사상 최고의 걸작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에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무기로 다양한 방산 수출의 기회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